요즘 들어 식사 후에 속이 더부룩하고 하루 종일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날이 부쩍 늘지 않았나요? 예전 같으면 금세 회복되던 피로가 이제는 하루 이틀을 넘기고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는 맑지 않고 몸은 계속 무거운 느낌. 혹시 이제 나도 나이가 드는 건가 하고 한숨 쉬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요, 이런 변화가 단순한 노화 신호가 아니라 지금 몸속에서 일어나는 균형의 붕괴, 즉 소화 기능과 순환 기능이 동시에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세 건강연구소입니다.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피로, 소화불량, 속쓰림, 몸, 무거움 같은 증상을 느끼면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그냥 어제 잠을 못 잤나 보다 하고 쉽게 넘기시는데요. 이렇게 가볍게 넘기다가 큰 문제를 키우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우리 몸은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보다 이렇게 조용하고 천천히 무너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변화들을 놓치지 말아야 하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을 동시에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시장에 가면 향긋한 향이 먼저 느껴지고 겨울철이면 차로 많이 드시는 바로 그 과일, 바로 유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자를 단순히 향 좋은 과일 혹은 감기 기운 올 때 마시는 유자차 정도로만 생각하시지만 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그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몸의 염증을 낮춰주고 혈관의 탄력을 유지해주고 위장의 부담을 줄이는데 매우 유용한 성분들이 풍부하죠. 그런데 대부분은 그 효능을 제대로 모르고 계십니다. 유자를 먹으면 뭐가 좋은지, 그리고 유자차 한 잔만 마신다라는 단순한 개념으로는 부족한 이유까지 사실 제대로 알고 먹어야 몸이 실제로 좋아집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유자를 섭취하거나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오히려 속이 불편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도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유자가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아주 상세하게 풀어드릴 겁니다. 유자의 효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로 회복이 빠르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입니다. 유자는 비타민C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피로가 쌓이면 몸이 금방 축 처지죠. 이때 비타민C가 부족해지면 회복 속도가 더 느려집니다. 유자는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서 몸이 좀 가벼워졌네 하고 느끼는 쪽에 가깝습니다. 감기 걸렸을 때 유자차 한 잔이 괜히 시원한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 속이 더부룩할 때 편안해지는 데 도움됩니다. 유자는 특유의 상큼한 향과 산미 때문에 속이 답답하거나 식사 뒤에 더부룩할 때 부담을 좀 덜어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숙취나 소화불량에 유자를 많이 쓴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은 날 유자차 한 잔 마시면 속이 한결 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 혈액순환과 몸의 붓기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유자 껍질 쪽에는 혈관을 튼튼하게 도와주는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이름을 말하진 않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혈액이 돌면서 생기는 부담을 조금 가볍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발이 차거나 앉아있다 일어날 때 무겁게 느껴지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향 자체가 주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유자 향이 강하잖아요. 그 향이 스트레스나 긴장 풀 때 꽤 좋습니다. 유자 향을 맡으면 마음이 좀 풀린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향 때문에 잠이 잘 오는 건 아니지만 하루 마무리할 때 기분을 차분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겨울철 면역 관리에 유리합니다. 날씨 추워지면 감기 몸살 잘 오죠. 이럴 때 유자는 우리 몸이 버틸 힘을 조금 더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감기를 완전히 막아주는 건 아니지만 몸이 쉽게 다운되지 않게 해준다 정도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니 꼭 봐주세요. 첫 번째로 유자청의 당분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대부분 유자를 그냥 먹기보다는 유자청이나 유자차로 드시는데 문제는 여기 당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강을 챙기려고 마셨는데 생각보다 설탕을 꽤 많이 먹는 셈이 되죠. 혈당이 쉽게 오르거나 체중이 신경 쓰이는 분들은 유자청 한두 스푼을 물에 넉넉히 희석해서 마시는 방식이 좋습니다. 특히 밤에 마실 때는 양을 조금 줄이시는 걸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위가 예민한 분들은 산미 때문에 속이 더 불편할 수도 있어요. 유자는 산도가 있어서 속이 약한 분들은 오히려 쓰리거나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진한 유자차를 드시면 속이 불편한 분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식후에 조금 연하게 타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신장이나 혈당 조절 중인 분들은 양 조절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자청은 당분이 많기 때문에 신장 문제로 단백질 전해질 조절 중인 분, 혹은 당 조절이 중요한 분들은 적당량을 지키는 게 핵심입니다. 안 드셔도 되는 건 아니지만 생각 없이 자주 마시는 건 피한다 정도는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로 약 드시는 분들은 속쓰림이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특히 아스피린, 위에 부담 주는 약, 혈압약 중 일부를 드시는 분들이 유자처럼 향이 강하고 산미 있는 걸 공복에 드시면 속이 더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과 유자를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타이밍을 식후로 맞추거나 농도를 연하게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로 유자 껍질 알레르기 있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간혹 감귤류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분들은 입 주변 가려움, 두드러기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셨다면 처음에는 아주 소량으로 테스트하듯 드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제 유자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과 안 좋은 음식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은 꼭 메모해 주세요. 첫 번째로 생강입니다. 유자와 생강은 찰떡궁합입니다. 유자가 속을 편하게 하고 면역을 돕는다면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유자차에 생강을 조금 넣으면 감기 예방에도 좋고 속이 차거나 붓는 느낌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꿀입니다. 유자와 꿀은 맛뿐 아니라 흡수면에서도 잘 어울립니다. 꿀이 유자의 산미를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단맛으로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단, 꿀도 당분이 있으니 하루 소량만 넣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따뜻한 물과 허브차입니다. 유자 자체가 산미가 있어 위가 예민한 분들은 그냥 마시면 조금 쓰거나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이나 허브차에 유자를 타서 드시면 속이 편하고 하루 중 피로 회복이나 마음 안정에도 좋습니다. 카페인이 없는 허브차와 함께하면 저녁에도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채소입니다. 유자의 풍부한 비타민C는 철분 흡수를 도와줍니다. 특히 시금치나 브로콜리와 함께 먹으면 비타민C가 철분 흡수를 돕고 혈액순환에도 좋습니다. 즉, 단순히 맛있다는 차원을 넘어 몸속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조합입니다. 여섯 번째로 오메가3가 풍부한 견과류입니다. 유자의 항산화 성분과 오메가3 지방산이 만나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유자차와 함께 호두나 아몬드를 조금 곁들이면 혈관 탄력을 유지하고 피로 회복에도 플러스가 됩니다. 이제 유자와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입니다. 첫 번째로 카페인이 많은 음료입니다. 커피나 진한 녹차처럼 카페인이 많은 음료와 유자를 함께 마시면 위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유자가 산성이 있어 속이 조금 쓰리거나 답답한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 카페인 음료와는 최소 30분 이상 간격을 두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기름진 음식입니다. 유자는 소화를 돕는 성질이 있지만 동시에 산미가 있어 너무 기름진 음식과 함께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트림이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튀김, 라면, 삼겹살 등과 함께 마시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알코올입니다. 술과 유자를 함께 먹으면 맛은 좋지만 위산 분비가 늘어나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특히 과음 후 숙취 해소용으로 유자차를 찾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농도를 진하게 하면 오히려 위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물에 충분히 희석해서 드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로 설탕이 많이 들어간 과자나 디저트입니다. 유자청 자체에도 당분이 있으니 설탕이 많은 디저트와 동시에 먹으면 혈당이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꼭 유자와 단맛이 강한 음식은 따로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특정 약물과 함께입니다. 유자 자체가 약물과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약을 복용 중이라면 유자차를 공복에 진하게 드시는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항상 안전하게 식후에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유자가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주의하며 먹으면 좋은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차로 한 잔 마시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유자도 제대로 알고 먹어야 몸이 실제로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속이 답답하거나 피로가 쌓이는 날, 면역이 걱정될 때 유자를 생활 속에서 적절히 활용하면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컨디션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유자 자체가 만능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주의사항을 참고하시고 특히 당분이나 속에 부담이 갈 수 있는 상황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작은 습관의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작게, 자주, 적당히를 강조합니다. 유자를 너무 많이 한 번에 먹기보다 조금씩 나눠서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몸에 더 큰 효과를 줍니다. 유자와 함께 좋은 음식들을 곁들이고 피해야 할 음식은 조심하면서 꾸준히 습관으로 만든다면 겨울철 피로와 속 불편, 면역 걱정이 조금은 덜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느껴보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일상 속 식습관과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릴 테니 꾸준히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작성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